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올해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을 보냈는데 내년에는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과연 내년에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고비를 잘 마무리를 하고 희망찬 내년 2022년도를 맞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이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또 특히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고요.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근데 상당히 의도적인 어떤 느낌이 난다. 얘네들은 항상 실적 시즌이 되면 먼저 악재를 뿌리고 저가 매수를 한 다음에 실적 시즌에 상승하는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3분기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월요일 날 조멘친 의원이 인프라 법안에 나는 반대 이런 입장을 보였었죠. 얼마 전에 신속 처리 법안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없으면 이 법을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 인프라 법안을 나는 좀 반대를 해 이런 입장을 보이고 또 이때 마침 중국에서 뭐 기준금리 역할하는 LPR을 낮췄는데 전격적으로 근데 그 폭이 너무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악재가 겹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툭 떨어졌다가 아래꼴을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투자자들께 걱정 안 해도 된다. 빨리만 올라서면 저것은 실적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흔들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마침 바이든이 연설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이든이 분명히 코로나 억제 대책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또 환호를 할 거고 조멘친 의원과 대화를 통해서 내년 1월 달까지만 이걸 마무리를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바로만 올라가면 된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화이자나 뭐 그의 경구용 치료제 승인 때문에 주가가 팡 이렇게 튀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항상 악재가 나오면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추세가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와야 되고 항상 상승하기 전에는 이런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흔들렸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알아서 조절하니까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이제 시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 내에서도 수급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미국 시장도 어떤 이유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 이유가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작게만 조정을 받는다면 이건 의도적인 흔들기로 보시고 뭐 국제 자본가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면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자, 개미들의 행렬입니다. 개미들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꼬마가 여기서 탁 발을 하나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로키 산맥이 하나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마음에 드는 개미를 한두 마리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을 했다. 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컨트롤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알고 과연 호재와 악재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욱 씨 이건 뭐처럼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자, 코끼리 형상을 외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껍데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코끼리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악재나 호재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은 실적 시즌 되면 악재를 뿌려서 흔들어서 매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한 안정 미국 시장도 안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미국 시장 안정이 되면 우리는 올라가려고 딱 준비를 해놨어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다행인 게 미국 빠져도 우리는 얼마 빠지지 않죠. 또 빠지면 저점을 회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많이 깔린 거죠. 그래서
얼마 빠지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호시탐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만 노리고 있던 거죠. 그렇다면 내년에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되면 우리 시장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이제 주요 변수가 뭡니까? 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외국인 유출을 위해서 뭐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를 두고 서방과 러시아의 또 대결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중 간의 어떤 관계 악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뭐 여러 가지 기업 이익도 내년에 잘 나올까, 또 코로나가 잡힐까,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많다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 화두는 무엇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뭐예요? 용의 눈에 한 점을 찍는 활용점정이라고 표하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드래곤입니까? 아니면 아이입니까? 내년에는 영어 단어 earning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올해 주요 기업들이 한 200조 원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00조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숫자예요. 2018년도에 기업 이익이 200조를 찍고 그 다음에 한 130조 원으로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200조 원에서 130조 원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번에도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거죠. 200조 원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경기도 회복되고 물가도 상승하는 이런 리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내년은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마지막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머크나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승인해서 이제 보급이 되죠. 또 여기에다 뭐 부스터샷까지 맞고 또 이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코로나에. 이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 형성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코로나는 잡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는 리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된 섹터가 올라갈 텐데 그 섹터가 어디가 되겠냐 이 말이죠. 바로 전차 군단이라는 거죠. 최근에 뭐 한국 수출 결과 발표하게 되면 수출 실적에서 항상 탑이 반도체고 그다음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에 뭐 반도체 겨울이 왔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정점을 통과하고 점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밸류에이션 다운사이클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좋아진다. 그렇다면 전방 산업의 이게 낙수 효과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에 업종이 강세를 보이겠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국고초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폴더블 폰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야 된다. 또 반도체 기판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될 것이다. 근데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 기판이 잘 올라갔었죠. 뭐 코리아 서킷 잘 안 움직이는 종목도 강하게 움직였었고 대덕전자나 덕산하이메탈 뭐 그다음 삼성전기는 뭐 지난 금요일 날은 좀 강한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느냐. 결국은 반도체 밸류체인이 그동안 완화되고 그렇다면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G나 AI가 고성장이 되게 되면 마이크론이 그동안 우리가 저걸 뭐 메모리를 좀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또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업황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게 패키지 기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업황 자체가 좋아지면서 매출도 엄청나게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매수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대체 이 반도체 기판이 뭐냐? 기판하면 우리는 다들 PCB 알고 있죠. 인쇄기 회로 기판. 그럼 이 차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 차이는 약간 좀 달라요.
여기는 메인보드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부품이 들어가 있는 이 메인보드 아래에 있는 이 판이 바로 PCB라는 거죠. 그리고 메인보드와 이 CPU, 이게 이제 CPU잖아요. CPU를 연결하는 그 판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저 반도체 기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IC 서브 스트레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 반도체 기판 쪽이 강세를 보일 것이고, 앞으로도 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최근에 뭐 이전과 보기 다르게는 한 6%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5G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었죠. 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들 저출산 또 결혼도 안 하죠.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다운됐어. 그러면 사람이 적다면 노동의 질을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AI, 5G, 머신러닝 이런 4차 산업혁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이 되려면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수요를 이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전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실적도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LG이노텍은 뭐 애플 관련 모멘텀이나 또는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을 안고 강하게 점프를 했죠. 근데 경쟁사 삼성전기는 그동안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음번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잘 보자,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저도 이제 매일 리포트를 씁니다. 증권사 리포트처럼 예쁜 양식의 리포트를 매일 써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제가 뜬금없이 주로 섹터 테마의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데, 뜬금없이 삼성전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오늘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업황을 분석했을 때 또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면 이 항상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란 이야기죠.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바로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바로 회복하는 그 시점이 되면 매수 관점을 합니다. 자, 차트를 딱 펴놓고 보시면 이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딱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121선 돌파하고 등락을 하다가 음봉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고 해서 강하게 점프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잘 움직이는 종목을 보고 이 종목도 저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이걸 짝짓기 매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삼성전기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가 고비가 될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안 움직여도 괜찮아요. 근데 수요일 날은 반드시 움직여야죠. 만약에 안 움직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빠질 테고, 지난번에 120선 위에서 60선 위에서 강하게 점프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갔던 LG이노텍처럼 되려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양봉을 또 추가적으로 한 3, 4% 뽑아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못 가고 버벅거린다, 그러면 얘는 팔아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대신 다음 주 월요일 날 밀고 올라가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 고객들에게 좀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IT 섹터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게 반도체 기판, 여기에 뭐 PCB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려도 반도체에서 물려야 되고, 과거에 제가 6월달, 7월달 2차 전지 올라가기 전에 이제는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입장이 최근에 바뀌어서 반도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순환매가 작게 나와요. 어제는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심택이 지난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살짝 눌러줬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삼성전자 올라가면 대형 반도체주 올라가겠죠. 또는 어느 순간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환매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잘 보면서 우리가 최근에는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쪽으로 순환매가 도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쉬어가거나 반도체가 쉬어가면 바로 자동차 쪽으로 매기가 들어온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쪽에서 약간 버벅거릴 때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우리는 전기차 쪽에 올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체제를 좀 바꾸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만도나 현대유압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죠. 현대차가 우리가 탄소 배출 규정에 따라서 한 8에서 10% 정도로 전기차를 생산해 놓으면 되는데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해. 그럼 100만 대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하고 전기차 중심으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는 우리가 반도체에 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저도 투자자들께 SL을 이틀 전에 또 추가 매수를 해드렸는데 한 3일 만에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13% 이상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반도체, 또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바이오,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자동차 이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자,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끝났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2차 전지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투여가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로봇이든 뭐든 다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기차 시장은 탄소 배출권 규제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 괴짜 머스크가 내가 한 10% 정도는 매도를 하겠어. 그러니까 내 공약을 지켜야 돼 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 안 팔아도 될 것 같아. 공약 지켰지 않냐.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전기차 쪽은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리비아인이나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빅3 자동차의 어떤 시총을 위협하면서까지 강한 움직임이 드라이가 걸렸어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카누나 피스크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 실적 성장이 가속화된다면 2차 전지 쪽은 전기차 쪽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사실은 저도 약간 최근에 곤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스모 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LNF 해서 113%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게 줄어들어서 한 80%, 90%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당장 한 20, 30%가 수익이 반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서운했을 거란 이야기죠. 또 한 70%까지 올라갔던 이 에코프로가 약간 좀 눌림을 주면서 수익을 좀 반감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저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랬습니다. 2차 전지 끝난 자, 다들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코스닥에 올라가려면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개임주가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거기에 포진이 되어 있고 지난 금요일 날은 코스피가 양봉을 뽑아 올렸죠. 근데 코스닥은 잘 안 움직였잖아요. 왜 안 움직였을까요? 바로 핵심 2차 전지가 안 움직였으니까 조정을 받았고, 근데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지수 따라 올라가요. 근데 또 2차 전지가 빠지면 지수 덩달아 빠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 개임주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 국고처에서도 개임주가 많이 올랐지만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 초기로 봐야 된다 하면서 제가 썬데이 토주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렇게 한 5, 6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찍어 드렸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는 우리 투자자들께 저건 제가 우리 투자자들께 공략을 안 해드렸어요. 근데 자, 우리가 액터즈 소프트나 또 다른 종목 공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액터즈 소프트는 미르 관련 중국 조선이 승소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근데 이게 좋다. 이게 이 종목처럼 썬데이 토즈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이건 너무 시총 사이즈가 좀 적다. 2천억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건 우리가 매매하기 어려우니 이건 그냥 남겨두고 저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는 쪽을 보자. 그게 뭐냐? 조이시티다. 그래서 P2E 그러니까 돈을 써야 이기는 게임, 이쪽에 게임을 론칭을 하고 프로젝트 M이라는 신작을 출시하면서 내년에 성장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다.
실적이 나오다 보니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좋다. 근데 이런 자리는 아주 상승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도 된다.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약간 눌림목을 주다 이제 마지막 슈팅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조용할 때, 이럴 때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뭡니까? 저는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조용할 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할 때, 눈치채지 않을 때 이런 전략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개임주가 앞으로 또 올라가면 바닥권에 있는 상승 초기에 있는 개임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쑥쑥 불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최근에 우리가 러시아 갈등 속에서 이 천연가스 관련주가 움직였었죠. 왜냐하면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천연가스관을 닫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닫겠다 이런 엄포를 놓으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180유로까지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움직여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사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용할 때, 안정적일 때, 이렇게 바닥권에 빌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국고초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저렇게 혈안이 됐는지. 우크라이나는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또 반대쪽도 러시아가 좀 자기 영토화하려고 하고 이것을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방 쪽에 나토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해서 유럽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유럽 확장 정책이 타격을 받는다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관련주가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천연가스가 움직였는데 최근에 좀 국제 정세상으로 보면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토류라는 거죠. 최근에 영국이나 미국에 의해서 일본도 동계올림픽에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죠. 자, 이게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좀 남북 관계 개선이 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래 한국 정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었죠.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국이 자기들이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화를 선언하고 이로 인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걸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삐걱거리게 생겼어.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어떤 수를 쓰면은 효과적으로 극복을 할까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유럽 쪽에 목줄을 쥐듯이 중국도 대부분의 히토류가 모든 4차 산업혁명 쪽에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토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들을 공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좀 흩어져 있는 중국 민메탈이나 알루미늄 공사나 또 이런 히토류 그룹들을 다 통폐합해서 이걸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서방을 압박하면 되겠다. 이런 전략이 짜인 거죠. 지금 전 세계 히토류 중국은 한 60, 70% 생산합니다. 근데 전 세계 유통은 한 90%를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장악을 했죠? 1대1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게 댐도 지어주고 뭐 항만도 지어주고 해서 부채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얘네들 너희 채무 못 갚으면 우리가 운영권 인수할게 해서 광산 운영권, 히토리 광산 운영권 콩고 공화국에서 빼앗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는 조만간 테마의 순환매 흐름상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익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아놓는다면 아까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듯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야기하면서 슬기로운 금융생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는 이 디지털 3법 중에 하나인데 내 고객이 내 정보를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을 해주세요. 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마이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은행이나 카드, 뭐 증권회사 이런 데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어떤 특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밀어주면 그 사업자는 나에게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한다는 거죠. 아, 지금 대출 만기가 됐으니 대출을 갚으세요. 또는 이번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기존의 상품보다는 이 상품이 더 훨씬 더 좋은 상품입니다. 여러 가지 보장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의 금융 서비스, 금융 비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업건별로 마이데이터 주요 사업자가 있고 여러 가지 유전자 분석도 해주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내년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가겠냐 이 말이죠. 사실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 좋은 내용,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 많이 있죠. 근데 그 종목들이 잘 갑니까? 잘 안 가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올라가도 좀 재미없게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국고처나 이 경제방송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탁상 공론처럼 판에 박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움직이고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싶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분장을 해주시는 아버님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그래서 많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뭐 저 지인도 보실 테고 우리 또 제익 씨 지인들도 보실 테고 해서 경제 방송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 판에 박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이데이터 관련주들이 잘 움직일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쪽에서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는데 너무 미흡해요. 서비스도 빈약하고 또 금융권 정보 연동이 안 돼요. 이 보험사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리고 이 마이데이터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 이거 허용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뭐 네다섯 번 눌러야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만약에 은행권에서 만약에 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와 연계가 돼서 야 우리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하면 보험 우리가 뭐 몇 퍼센트 보험료 인하해 줄게 이런 입장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K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강점이 있으니 부동산과 자동차를 묶어서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 또 다른 데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해. 아니면 우리은행은 세븐일레븐하고 손잡고 15,000원 이상 사면 우리가 직접 배달해 줄게. 굳이 나올 필요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다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이쪽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초창기 단계지만 이게 안정화가 되면 이 테마가 한번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보면 이 메타버스나 NFT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다고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 그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될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관련주를 이야기를 해주고 저희 투자자들에게는 드디어 찬스가 왔다. 그래서 요날부터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눌러줄 때 다시 잡아서 이제 8% 올라갔는데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지만 다음 주 되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얘는 은행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구축을 했고 은행들이 주로 이 마이데이터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플랫폼을 구축한 핑거가 또 자회사 마이데이터 1차 사업자로 허가가 됐죠. 그렇다면 이쪽에 강점을 갖기 때문에 얘가 주도를 할 것이고 다른 종목도 연동이 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제는 가슴을 쫙 펴고 집중을 해서 내년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 섹터, 주도 테마를 잡아가야 된다. 눈을 부릅뜨고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2차 전지 큰 폭의 수익이 났다가 약간 줄어들어서 투자자들이 서운해하셨지만 최근에 이번 주에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는 쪽으로 딱딱딱딱 공략을 해드려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또 리포트를 통해서 뭐 이번에는 삼바가 모더나 백신을 송도 공장에서 출고해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뭐냐? 바로
모더나 관련주죠. 그래서 일신 바이오를 제시해드렸더니 바닥권에서 하루 만에 뭐 17% 정도 올라가는 건 기본으로 올라가고 또 이번에는 현대차가 R&D로 전기차 올인 쪽 한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벌써 제 촉으로 감지가 된 거죠. 그래서 현대공업 제시해드렸는데 하루 있다 한 13%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얘는 아이오닉 5의 부품을 공급하니까. 자, 이런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섹터를 잘 제시를 해드려야 되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종목을 자세히 좀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자화전자를 꼭 봐라. 반도체는 지난번에 제가 심텍 제시해드렸고 그다음 이제 대덕전자를 제시해드렸는데 이제 올라갔죠. 그다음 PCB에서 뭐 BH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바닥권에서 매수하면 된다. 근데 한 20% 올라갔고 다 올라갔어요. 그런 종목 제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화전자를 제시해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오늘도 또 일요일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임주로 순환매가 나온다. 또 바닥권에 있는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뭐 원준이나 기타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지금 나스닥이 하락했다가 20선 위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20선이 돌아서야 되니까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 눌러줄 거란 이야기죠. 눌러주고 올라가든가. 그러니까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으면 다음 주 초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세워놓고 조정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약간의 숨고르기 후에 다시 한번 움직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코스피는 움직였고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되고 한 번만 더 슈팅이 나오면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오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의 흐름은 섹터나 테마가 짧게 순환을 하니 그 흐름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 그럼 다음 주에는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개임주 중에서 일부 바닥권 종목도 튀어오를 겁니다. 2차 전지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이데이터를 다음 주에 잘 봐야 되고 그다음 히토류나 로봇 관련주도 잘 보고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상승 초기에서 시작하는 메타버스 관련주도 몇 종목은 강하게 튀어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저는 아까 삼성전기 말씀드렸죠. 제가 삼성바이오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발굴할 때 재료만 가지고 발굴이 안 돼요. 어떤 기술적인 분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화전자나 액토주소프트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재료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재수차 3박자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또 어렵지 않게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년 2022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연초에 주도 섹터를 잘 잡으면 여러분의 계좌가 알토란처럼 불려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도 섹터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노하우를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비법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 11시에 특별하게 공개 방송을 하고 다음 주에는 특집 방송 때문에 1월 2일은 토요일 날 국고처는 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 방송을 똑같이 진행을 할 테니까 연말에 연초에 반드시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잘 잡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한 해 멋진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